안녕하세요. 앞다투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화사한 벚꽃으로 유명한 구례 화엄사 아시죠? 바로 그 화엄사 지붕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ABC 협회라고 신문 발행부수 공식 인증기관에서 일했었는데요. 신문 발행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출장을 많이 다녔었죠. 이렇게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을 그쪽 용어로는 공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친구가 1995년쯤에 전라남도 구례 쪽으로 공사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당시 서울신문 지국장이셨던 박화운이라는 분을 만났었대요. 연세도 지긋하시고 재력도 좀 있으신 그야말로 지역 유지신 분인데 그분이 당시 화엄사 신도회장까지 맡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화엄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화엄사 각황전 지붕에 기와장이 딱 한 장만 다른 게 있다고. 그런데 그걸 1980년대에 어떤 도둑이 훔쳐서 일본에 내다 팔려다가 여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도둑을 조사하던 경찰이 이 기와장은 어디서 훔쳤냐고 다그치니까 구례 화엄사 각황전 지붕에서 훔쳤다고 했대요. 근데 그때까지 화엄사에서는 그 기와장 한 장이 없어진 걸 모르고 있다가 여수 경찰한테서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진짜 없어진 게 맞아서 10년 감수하고는 곧바로 찾아다가 다시 잘 올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엄사 지붕에 기와장이 딱 한 장만 다른 게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앞다투어에서 그 기와장 직접 확인하러 화엄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아리야, 구례 화엄사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화엄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순천항주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집에서 구례 화엄사까지는 355km 정도가 나오고 시간으로는 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로 나오네요. 멀긴 머네요. 이제 호남선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한참 172km 정도 남았습니다. 티맵상으로는 2시 50분쯤이나 돼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앞에 가는 차는 번호판이 없네요. 위험물 운반 트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차는 처음 봅니다. 군용차인가? 군용차 7733 322. 뭐 군용차라도 뭐 육군이나 뭐 이런 거 표시가 있을 텐데 아무튼 번호판 없는 차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달리고 달려 대화엄성지 화엄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구례 화엄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각황전에 아니면 대웅전에 기와가 다른 게 한 장이 있는지 사실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만약에 기와 한 장이 다른 게 있다면 도대체 어떤 내력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 그 까닭도 알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실 올라가면서도 진짜 들은 얘기대로 지붕에 딱 한 장만 기와장이 다른 게 있을까? 없는 건 아닐까? 설사 있다고 해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어서 주변 풍경들이 잘 안 보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 절 초입이 참 예쁘네요.
자, 이제 저 계단만 오르면 각황전이 보일 텐데요. 아주 기대가 되고 좀 설렙니다. 각황전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우선 기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게 한 장이 있는지. 단청을 안 칠한 건지. 근데 기와가 한 장 다른 게 있다고 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뒤로 돌아가서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지붕 전체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황전 뒤편 언덕에 있는 4사자 석탑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바로 각황전 지붕이 내려다 보일 겁니다. 정말 지붕 용마루 한가운데 기와만 한 장이 청기와로 되어 있네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기와장에 한 장 다른 거는 확인을 했고,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한 장만 다른 청기와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300km가 넘는 거리며 4시간이 넘게 달려온 시간이 있으니까 그저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특이한 기와장 한 장이 있고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던 생각이 막상 그것을 보고 나니까 사찰 지붕 위, 그것도 용마루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위치며 청기와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나 상징성 때문에 도대체 왜 그 한 장만 거기에 놓이게 된 건지 그 사연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만나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스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주변을 서성이면서 혹시 지나가는 스님이 계시면 물어보려고 어떻게 질문할지 연습까지 하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스님들은 한 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종무소로 찾아가 직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각황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 만한 스님이 계신가요? 지금은 스님들이 다 안 계시는 시간대라 네. 지금 쉬고 계실 시간이어서 지금 안 계시고 그러면 몇 시쯤 혹시? 아니면은 예. 뭔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기 예. 밑으로 가시면은 해설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가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친절한 종무소 직원분 덕에 청기와 한 장이 각황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웅전 용마루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왜 그곳에 청기와가 각각 한 장씩만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문화해설사 선생님을 찾아 아까 절 입구 쪽에서 보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처음 만난 분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본인은 경륜이 짧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조금 기다리면 아실만한 다른 고참 해설사 선생님이 오실 테니 앉아서 좀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한참을 기다려서 만난 고참 해설사님과는 상당히 오래 대화를 나눴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보니까 각황전 용마루 한가운데 기와장만 하나만 다르던데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청기화를 주 대웅전 네, 용마루하고 그렇죠. 예. 두 개만 두 다르던데? 개가 세 점 있었는데 말이 그래요. 그게 출처는 저희들도 설로만 예. 세 점 있었는데 한 점은 뭐 일본 일제 때 가져가고 두 점을 거기다가 올렸다고 그러니까 원래 지붕이 청기화였었는데 소실됐다가 다시 진 거잖아요. 그죠.
뭐 그때 남아있던 거를 쓴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건가요? 세 개가 남았다는 거는 그럼 옛날에 소실됐던 것 중에 세 개가 남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3점이 남아있는데 2점만 양쪽에다가 그냥 용마를 올렸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혹시 1980년대 그 도굴됐다가 여수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교가요? 저 각황자 거. 그건 못 들어봤어요. 스님들 중에는 그뭐 내력을 좀 자세히 아시는 만한 분은 안 계신가요? 진조 스님이라고 여기 오랫동안 계신 스님이 네. 그분이 화엄사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아요. 예. 화엄사 전반을 잘 아신다는 진조 스님을 뵙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자료로 뒷받침되는 이야기나 학계에서 인정받은 정설만 다루시는 해설사 선생님은 청기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로만 전해지는 얘기라며 약간은 자신 없는 투로 얘기해 주셨고 그 내용도 제 기대보다는 자세하지 못해서 화엄사를 다녀온 뒤에 제가 따로 자료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청기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기화와 조선시대 청기화죠. 고려시대 청기화는 그야말로 청자처럼 만들고 구운 청기화라고 하고요. 조선시대 청기화는 보통의 기화에 청색 안료와 염초 등을 이용하여 푸른 발색을 내고 도자기를 굽듯이 구워 보통의 기화를 굽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 제작한 기화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청기화가 고려시대 것보다 덜 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조선시대 청기화도 들어가는 재료나 제조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청기화는 왕이 있는 궁궐에만 사용되었고 그것도 워낙 비싸서 제한된 전각에 한해서만 사용될 정도로 그야말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 시대에도 대통령이 집무실로 이용하는 곳이 청기화를 얹은 청와대인 것입니다. 그럼 청기화 한 장이 얼마 정도 하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그나저나 청기화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네, 대원이 아빠님, 한 8량 정도가 들었습니다. 청기화 한 장을 만드는데 8량이 든다는 소리에 흥선대원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청기화 한 장 값은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청기화 한 장은 현재 돈으로 30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청기화 한 장으로는 지을 수 없으니 건물 한 채 짓는데 청기화가 몇 장이나 필요한지 확인해보면 흥선대원군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무지하게 귀하고 값진 물건이라서 조선왕조실록에도 사찰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엄사 대웅전이 원래는 지붕 전체가 모두 청기화로 되어 있었던 건물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대웅전이 정유재란 때 모두 불타서 무너지고 33년 후인 인조 8년에 중건되었죠. 참고로 각황전도 정유재란 때 불타서 없어졌다가 105년 후인 숙종 28년에 중창불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전란으로 무너진 법당을 다시 지을 때에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임진왜란 후 조선의 경제는 피폐해 있었고 특히나 청기화를 만들 때 쓰이는 염초라는 재료는 화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로 이른바 전략자산이었으니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란 때 무너져버린 대웅전 지붕 기화 중에서 그나마 온전히 남아있는 청기화 3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장은 대웅전에 그리고 또 한 장은 각황전의 용마루 정중앙에 소중하게 모셔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장은 해설사님이 얘기해준 대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설과 훔쳐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다가 붙잡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례 화엄사 지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직접 가서 찾아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혹시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면 화엄사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고 찾아보게 한다면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